그런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신약 소식이 나왔는데 그 이름은 이라는 물질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쥐만 풍성해지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진짜 사람한테도 희망이 있을까? 탈모 신약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베스트 댓글을 차지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쥐만 풍성해졌다. 재밌는 얘기죠. 논문에서는 쥐가 풍성해지는데 정작 사람에 도움되는 신약은 출시되지 않고 우리 머리는 계속 그대로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신약 소식이 나왔는데 그 이름은 VDPHL01이라는 물질입니다.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VDPHL이라는 약이 어떤 약인지, 지금까지 공개된 근거들은 어느 정도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VDPHL은요, 미국의 베라더믹스라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신약이에요. 현재 이제 임상 이상도 좀 지나고 있고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탈모 치료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약이 어떤 약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경구용 미녹시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녹시딜은 바르는 형태나 혹은 먹는 형태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경구미녹시딜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됐지만 복용한 환자들에서 전신적인 이 모발 증가와 모발 굵기 개선이 관찰되면서 탈모 치료제로 주목받게 된 거예요. 기존에 먹는 미녹시딜은요,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는 구조예요. 즉시 방출 제형이라서 약이 빠르게 우리 몸으로 흡수되고 Tmax가 약 1시간, 반감기는 4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복용하고 나면 짧은 시간 동안 혈중 농도가 피크를 찍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붓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1404명 대상으로 다기관에서 연구된 논문 결과를 보면요, 15%에서 다무증이 나타났고 1~2%에서 가벼운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었다.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긴 했지만 가끔 심낭 삼출, 폐 부종 이런 게 보고가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녹시딜 자체를 저용량으로 먹는 건 꽤 안전하지만 복용 후에 혈중 농도가 급상승할 때 나타나는 피크 부작용을 줄이는 게 핵심 과제였어요.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부작용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어쨌든 이 VDPHL 이 신약이 기존 먹는 미녹시딜이랑 뭐가 다를까요? 이 약이 서방형 제형이라는 겁니다. 즉 효과는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부작용 피크를 줄이겠다 하는 그 목적으로 설계한 거죠. 심장이 놀랄 만큼 확 치고 올라가는 농도를 피하면서 하루 내내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탈모 치료에서 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모발 성장 탈모 치료 효과는 순간적인 피크 농도보다 얼마나 오래 일정한 농도로 일정 용량을 넘게 유지가 되느냐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도 효과는 AUC와 상관이 높고요, 부작용은 Cmax, 즉 피크 농도와 상관이 높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서방형으로 만들었을 때 그 농도가 정확하게 유효 농도 범위 안에서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너무 낮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높아도 부작용이 더 심해지니까 딱 적당한 정도를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최근 2025년 10월 베라더믹스가 공식적으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발표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자금은 VDPHL의 3상 임상시험과 FDA 허가 신청 준비를 위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VDPHL은 세계 최초로 서방형 경구미녹시딜로 이제 개발될 거고요. 현재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의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남성 대상 이상 연구의 예비 결과도 공개가 됐어요. 21명의 남성 환자에게 8.5mg을 하루 2번 4개월간 이렇게 투여했을 때 모발 수가 제곱센티당 평균 47.3개 증가했고요. 2개월 된 시점에서는 37.5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참가자의 90% 이상이 탈모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했고 심혈관계 이상 반응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회사 발표 기준으로는 효과와 안전성 모두 긍정적인 초기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는 거고요. 이 정도 수치는 기존 경구미녹시딜 5mg을 하루 한 번 6개월간 복용했을 때의 결과와 비슷하거나 또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준이에요. 즉 효능 자체는 유사하지만 안전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겁니다. VDPHL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기존 미녹시딜의 여러 가지 보조 성분을 조합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세트리진입니다. 흔히 알러지약으로 잘 알려져 있고 몇 년 전부터 이 약이 탈모 치료에도 좋은 데이터를 나타낸다 하면서 등장한 약이거든요. 저도 과거에 영상으로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유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 때문이에요. 프로스타글란딘은 모낭 주변의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모발 성장기에 들어가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PGE2는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2021년 임상 연구에서는 이 세트리진 1% 용액을 하루 2번 남성형 탈모 환자에게 발라봤더니 프로스타글란딘은 감소하고 PGE2는 증가하는 방향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니까 탈모 치료에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보인 거죠. 육안상의 모발 밀도도 약간 개선이 됐지만 미녹시딜 5%군과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세트리진이 염증 완화와 모낭 환경 개선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단독으로 탈모 치료를 유도할 만한 그런 약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VDPH1에서는 이런 항염 보조 효과를 기대하고 넣은 거죠. 두 번째 첨가제는 세티피프란트라는 겁니다. 이 약은 프로스타글란딘이 달라붙는 CRTH2 수용체를 막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이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성분은 실제 임상 결과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VDPHL 안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복합제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분은 발프로산입니다. 발프로산은 원래 간질 치료제로 사용되는 신경계 약인데 모낭세포의 일정 경로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모 연구에도 응용되기 시작한 물질이에요. 2014년 한국 연구에서는 발프로산 용액을 24주간 도포했을 때 모발수가 평균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분을 확 낮춰서 안정성이 확립이 된다면 VDPHL의 복합 성분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VDPHL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임상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베라더믹스 제약회사 자체의 보도자료랑 학회 발표뿐이거든요.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도 없고 오픈 라벨로 근거가 낮은 표본도 적고 대소군이 또 없는 구조라서 아직 이 연구 자체 데이터를 믿기에는 레벨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 효과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말하자면 아직은 학회 포스터 수준의 초기 신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 유럽 피부과 학회에서 이 데이터를 발표한 어떤 교수님도 빠른 시점에 개선 신호가 보이지만 논문 연구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코멘트 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효과가 있고 조금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정도지 효능이 입증됐다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안전성의 문제도 없었고요. 아직은 이 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조금 더 확인해 볼 가치가 있는 접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뭐냐면요, VDPH라는 신약은 결국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부작용이 동반되는 경구미녹시딜의 기능적인 단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이고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서방형 제형으로 바꾸고 모낭 환경을 조절하는 여러 보조 성분을 추가한 그런 화합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좀 초기 단계고 나온 연구의 데이터도 아직은 좀 신뢰도가 낮고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래도 이런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반가운 일이고 우리가 미래에는 부작용 걱정을 많이 덜면서 이 효과 좋은 경구용 미녹시딜을 좀 더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상태는 맞으니까 쥐만 풍성해지는 이야기가 아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